네, 오늘의 시사평론가 리엘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 연결돼 있습니다. 자, 이승기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첫 번째 이슈는 뭡니까? 예, 첫 번째 이슈는 의료계 벼랑끝 전술 그 결말은입니다. 예, 지난 21일부터 10일째 무기한 집단 휴진을 이어가고 있는 전공의들과 또 정부의 갈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30일에 집단 휴업을 계속 이어가기로 결정을 했는데 뭐 당장 의료 공백이 또 우려가 되고 있어요. 예, 대한전공의협의회, 이제 줄여서 대전협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대전협 비대위는 집단휴진 지속 여부를 묻는 이제 투표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한 표 차이로 가반에 이르지 못해 부결이 됐는데 이 재투표를 거쳐 집단 휴업이 최종 결정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파업 중단과 유지를 놓고 대전협 내부 갈등도 빚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1차에서 부결이 되었다면 이 재투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 휴지를 중단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결국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투표를 하면서 이제는 계속해서 기다린 거 아니냐라는 그런 점에서도 비판이 있습니다. 일단 뭐 정부가 합의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그동안 의료계가 가장 크게 반대했던 의대 정원 확대 그리고 이제 공공의대 설립 등 이 관련 법안의 추진을 중단을 하고 국회 내 협의기구 설치를 이제 약속했다고 하죠. 예, 심지어 정부와의 합의만으로는 이제 정책 추진 중단과 같이 이런 부분의 합의 이행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는 보건복지부가 국립대 병원협의회, 또 한국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협의회 등 이 범의료계와 함께 이제 이행을 책임지겠다. 이런 약속도 했습니다. 보증을 한 거죠, 결국에. 네. 그런데 이러한 정부의 타협안 제시에도 불구하고 이 대전협이 파업 강행을 이제 계속 결정한 건데요. 이는 협상 과정에서 서로 간에 이제 불신의 골이 깊어진 탓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협상 과정에서 이제는 정부가 의료계의 파업을 집단 이기주의로 비난하며 강경 대응을 운운했고 무엇보다 지난 28일 정부가 이제 전공의, 전임의 10명을 고발 조치한 것이 이제는 서로 간의 불신으로 이어졌다는 것이 이제는 가장 이제 유력한데요. 결국 의대 정원 확대와 같이 이제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 원점 재검토, 즉 전면 철회가 될 때까지 파업을 지속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정부가 오늘 9월 1일부터 시작을 하는 의사 국가시험을 일주일 연기를 하기로 했어요. 예, 정부가 좀 퇴로를 열어주는 이제 성의를 보여준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과연 해결될지 그건 의문인데요. 당장 의대협 조승현 회장은 정부에서 발표한 건 정책의 변화가 아니라 응시 일주일 연기다. 정책 변화가 없는 이상 단체 행동을 멈추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전국의 의대생과 또 의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은 실기시험 응시를 계속해서 거부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또한 일부 대학병원에서는 의대 교수들이 진료 중단 그리고 사직 결의도 뒤따르고 있고요.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의대협에 따르면 전국 의대생의 90%가 넘는 이제는 14,000명이 휴학계를 제출했다는 설명입니다. 자, 이런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어제 31일에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파업 중인 의사들을 향해서 하루속히 의료 현장에 복귀해 달라. 대승적 결단을 내려달라고 이제 언급을 했어요. 그동안 원칙적인 법 집행 등 강한 어조로 의사들을 압박했던 것을 감안을 하면 이날 메시지는 좀 상당히 수위가 좀 낮았다 이런 평도 있습니다. 예, 문 대통령은 앞으로 이 코로나가 안정된 후 정부가 약속한 협의체 그리고 국회가 제안한 협의기구를 통해 의료계가 제기하는 문제들까지 협의할 것이다. 이걸 강조까지 했습니다. 예. 이번에 정부가 낸 타협안 사실상 의료계의 요구를 상당수 수용한 것으로 의료계에게 출구 전력을 내준 것으로 보입니다. 예. 또한 더 이상 정부가 내놓을 카드 역시도 마땅치 않은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이 코로나 위기 상황으로 의료 수요가 급증하는 이 시기에 이 의료계가 집단적인 진료 거부를 계속 강행하는 것은 결국 정부에게 완전한 항복을 요구하는 것과 다름 아닙니다. 이는 합리적인 협상의 자세가 아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결국 이번 의료계의 벼랑끝 전술은 스스로의 테러를 없애고 국민적인 반발만 불러일으키고
결과적으로는 또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들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해야 한다는 점에서 사실 정당성이 부족해 보이고요. 오히려 의사수징원 그리고 공급의대 설립에 명분만 쌓아주는 모양새가 되는 거 아니라는 점에서 좀 안타깝습니다. 제가 이제 오프닝에서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의사들을 위한 의사 전에 예, 환자를 위한 의사가 돼야죠. 환자들을 위한. 예, 맞습니다. 지금 뭐 계속 이런 분위기로 가다 보면은 나중에는 또 의사분들도 욕 먹어요. 예, 자, 다음 이슈 전해 주시죠. 다음 이슈는 통합당 보수 빼고 국민 넣었다입니다. 일단 그 미래통합당이 국민의 힘을 당명이에요, 이게. 국민의 힘을 당명으로 이제 잠정 결정을 했어요. 예, 올해 2월 총선을 앞두고 올해 1월, 2월 이제 총선 4월 총선 앞두고 이제 미래통합당으로 당명을 바꿨는데요. 그로부터 이제 6개월 만에 간판을 바꿔다는 것입니다. 보수당 역사에서 이제 최단명 이름입니다. 당초 통합당 지도부 측에서는 이념색이 없는 당명을 원했고요. 그 결과 채택된 것이 국민의힘이라고 합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국민의힘이 무난하다. 헌법 가치에도 잘 부합되는 것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번 그 당명 변경은 결국 기존 미래통합당 간판으로는 우리 국민의 지지를 못 받는다. 뭐 이런 그 현실적인 판단이 또 작용된 거겠죠? 예, 그 통합당은 이제 위기 때마다 당 쇄신을 위해 이제 당명을 계속 바꿔온 전력이 있는데요. 네. 3당 합당으로 탄생한 이제 민주자유당은 1996년 이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구속 이후 이제 신한국당으로 개명을 했습니다. 신한국당. 그리고 신한국당은 27년 대선을 앞두고 이제 민주당과 통합하면서 한나라당으로 바뀌었는데요. 여기서 민주당은 우리가 알고 있는 민주당이 아니라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정계 복귀를 하면서 국민의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겨진 소수 정당이 민주당입니다. 여기랑 통합을 했고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2년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이제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바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새누리당은 2017년 2월 국정농단 사태 국면에서 자유한국당으로 또 이름을 바꾸었고요. 자유한국당은 또 올해 4.15 총선을 앞두고 미래통합당으로 간판을 교체했지만 이제 참패를 하면서 비대위 체제로 전환이 된 것입니다. 네. 결국 이제 통합당 간판으로 지난 4월 총선에 참패했기 때문에 당명을 곧 변경할 것이다라는 점도 충분히 예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당명 변경도 작게는 내년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또 크게는 내후년 대선을 본 승부수로 보입니다. 자, 일단 이번에 이제 결정된 그 국민의힘 당 새 당명, 이게 또 그 안철수 대표가 이끄는 우리 청취자분들 뭐 다들 이해하시겠지만 국민의당과 또 유사하다는 그런 지적도 있고, 또 그 진보 계열 그 시민단체 이름을 도용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또 나오고 있어요. 예, 일단 안철수 대표는 뭐 언뜻 듣기로는 유사당명 같지는 않다라는 의견을 밝혀서 뭐 국민의당과는 특별한 충돌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민의힘이라는 이름은 과거 진보 진영에서 사용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특히 이 노무현을 사랑하는 모임 노사모가 분화하면서 정찬래 현 민주당 의원과 노사모 핵심인 중견 배우 명계남, 근데 지금 이제 동방우라는 이름으로 개명을 했다고 합니다. 이 명계남 씨가 함께 만든 이제 시민단체라고 하는데요. 정청래 의원하고. 당장 정창래 의원은 17년 전 결석했던 우리의 시민단체 국민의힘이 통합당의 새 당명으로 거론되는 것에 심히 유감이고 불쾌하다. 국민의힘은 명백한 이름 흠집이다. 라고 비판을 했고요. 여권 내에서도 계속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통합당 내에서도 좀 이렇게 반발이 있었다고 해요. 예, 뭐 비대위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반대 의견이 쏟아졌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기존 국민의당과 유사하다, 또 진보계열 시민단체와 같은 이름 아니냐라는 것이 이제 논란이 됐다고 합니다. 일단 지도부는 당명 개정의 최종 절차인 상임전국위원회 투표 직전 다시 의원총회를 열어 의견을 모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국민의힘 당명은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뭐 더 중요한 거는 중앙선관위에서 이 당명을 변경해 주는 걸 허락해 주는 거, 허가해 주는 거, 이게 더 문제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당이 국민당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려고 했는데 선관위에서는 기존에 있던 국민 새 정당과 유사하다,
라고 하면서 이제 허가하지 않은 그런 선례가 있습니다. 청간위가 안철수 대표가 이끄는 이 국민의당과 통합당의 새 이름인 국민의힘이 얼마나 유사하다고 판단할지 그것이 이제 각권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결국 중요한 거는 당명이라는 이 껍데기가 아닌 그 속에 담긴 알맹이가 얼마나 국민의 뜻에 부합할지 뭐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명 변경 후에 어떠한 자기 혁신을 이 통합당이 보여줄지 그걸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명이라는 껍데기보다도 알맹이가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지금 이승기 변호사가 하셨잖아요. 그런데도 왜 저는 자꾸 이게 안철수 대표가 생각이 나죠? 그럴게요. 예. 이름이 많이 유사하죠. 예. 자, 뭐 예, 국민의힘 또 지켜보도록 하죠. 자, 오늘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시사평론가 리엘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